뉴스룸 D입니다. 오늘 뉴스룸 D에서는 최근에 아주 관심이 많은 주제죠. 근로시간 개편안. 60시간이냐, 69시간이냐, 대체 몇 시간이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것부터 딱 여쭤볼게요. 그 전에 제가 공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댓글을 보고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관련돼서 69시간 근무 관련돼서 69시라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돼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면 좋은 의견을 소개하고 저희가 늘 그렇듯이 무작위로 두 분을 선정해 영화상품권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것부터 제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처음에 고용노동부의 안이 주간, 그러니까 몰아서 일할 때 주간 최고가 69시간을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 많이 일한 만큼 다다음 주나 뭐 한 달 뒤나 좀 더 쉴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버팁니까? 그렇죠. 사실 사람은 그러니까 리듬을 가지고 생활 리듬에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 먹고 자고 쉬는 것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사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일감에 따라 변동성 있게 일을 한다라는 거는 사람의 생활 리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일감에 따라 사람의 시간을 맞추도록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필요에 맞추면 사람은 희생되는 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리듬하고는 배치되는 불규칙하게 집중 노동을 하고 뭐 야간 노동을 하고 밤샘 노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될 수 있는 안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특별근로 뭐 이런 식으로는 일부 직종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허용이 되고 있죠. 저도 이제 가까운 사람 중에 IT 기업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젝트가 나갈 때는 한 1, 2주 정도는 정말 야근도 많고 그런 주가 또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아예 허용을 하는 건 또 별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일부의 그런 크런치 모드 집중 노동을 몰아쳐서 하는 그런 관행을 가지고 그걸 뭐 장려하듯이 일반화시키면 바람직하지 않고요. IT 노동자들도 예전보다 그런 모드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전체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는데 그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부를 가지고 일시적이거든요. 판교 IT 노동자 조사에 따르면 한 34일 정도 그런 식사와 그 수면을 희생하면서 몰아치기 노동을 한다고 돼 있고 2명 중에 1명꼴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 그 IT 기업의 특성상 이제 그럴 수 있는 연구개발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 신호를 주는 제도 개편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리듬이나 지금 특정 직들은 예를 들어 연구개발직들은 그런 부분들이 일부 허용된 게 있는데 타 넓히는 건 무리라고 했는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서 우리 몸이 버티긴 합니까?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좀 그렇게 하지만 기자들도 일이 많은 편이어서 저도 뭐 몰아치기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평균 내에서 보면 그렇게 생산성이 높은 것은 아닌데 마감에 밀려서 그렇게 하거나 그 전에 좀 더 좀 여유 있게 있다가 그렇게 닥쳐서 일을 하는 버릇이 되는 거죠. 그것이 관행이 되면 사실 안 좋은 습관으로 굳어지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길게 일하면 그걸 늘어뜨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되는 거죠. 집중적이고 알차게 일을 하는 습관과 관행이 정착이 안 될 수 있는 건데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인데 69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산재 인정 기준이 되는 뭐 4주 동안 평균에서 64시간 일하면 산재는 당연시 된다 이런 거고 당연히 인정돼야 된다고 60시간 최근에 나온 거는 12주 평균에서 주 60시간씩 일하는 거는 산재로 당연히 인정된답니다. 이러면 그렇게 일하면 죽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0시간씩 12주 약 석 달 정도를 쭉 일했을 때 그다음에 뭔가 병이 있거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이거는 과로 때문이야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기준이란 말씀이시죠? 예, 과로나 산재 인정하는 게 사실 그렇게 널널하지는 까다로운 예.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시 된다라는 거고 어.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것이 자주 발생하면 과로사로 인정되고 산재로 예.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일하는 걸 표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사실 뭐 일을 많이 해서 예전 직장 문화에서는 예. 그런 부분도 있었죠. 누군가 이제 좀 과로로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몸이 왜 이렇게 허약해? 운동을 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과로를 예. 어떤 물리적인 범위를 한참 뛰어넘어서 일을 하는 건 예. 그분이 좀 특이하거나 그러니까 건강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은 또는 운이 좋은 거지 예. 어떤 좀 나빠지는 사람들이 운이 나쁜 게 아니고 예. 사실은 멀쩡한 사람이 운이 좋아서 멀쩡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불규칙한 집중 노동은 인체에 그렇게 무리를 예. 초래해서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지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이런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도 건강하다 안 하다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후에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는 게 맞는데 예. 최대 허용 노동 시간을 과로사 인정 기준까지 근접해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이제 일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 익사지점인데 그 근처에서 놀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이 이해되네요. 물 곁에서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좀 튼튼한 사람도 가운데까지만 가야 되는 거지. 예. 그런 익사지점 앞까지 가서 그 앞에서 계속 놀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주 걸 60시간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잠깐 60시간. 발로 디디면 과로사인 예. 그런 이제 그렇죠. 60시간. 우리나라 이제 산재나 이런 산재 사망이 많은 이유가 한 발 헛디디면 죽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더 철저히 방비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노동 시간도 똑같은 맥락이다. 익사지점 근처가 아니라 예. 이 중간에서 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최대 얼마라는 게 일종의 안전 펜스인데 예. 안전 펜스를 너무 낮게 그것도 절벽에 가까이 붙여놨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부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연구개발직만은 지금 그게 돼 있는데 신제품 출시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프로젝트를 할 때 연구개발직이 아니어도 뭔가 또는 뭐 하다 보면 공장 같은 데도 뭐 예를 들어서 공정 개선을 한다든지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는 뭐 1, 2주일 앞두고는 일이 막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 52시간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예. 가끔은 52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넘기면 안 되고 형식적으로는 숫자로는 한 57시간, 58시간 일하고 52시간만 일한 걸로 쳐. 예, 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넓혀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게 또 정부나 일부 기업의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탄력 근로제하고 예.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거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사실은 IT 기업의 그 크런치 모드에 예. 적응할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하루에 몰아쳐서 일할 수 있는 예. 시간을 확장해 준 거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64시간까지 일하는 걸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에도 그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장 52시간제 하에서도 플러스 알파로 12시간을 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고 있죠. 그게 이제 탄력 근로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IT 기업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크런치 모드에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섞어서 쓰면 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입 요건이 조금 까다롭죠. 노사 합의를 해야 된다든가 예. 사전 예측해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그런데 이 요건을 완화하고 싶었던 거라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간 주간 경계를 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예.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 리듬으로는 하루 8시간 노동, 일주 40시간 노동 또는 좀 많이 하면 52시간 노동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월간 뭐 반기에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활 리듬하고 전혀 다른 그 경계선을 파괴하는 그런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정부의 개편안을 보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현재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서 예.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이때 우리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니까 이때 2주 동안은 탄력 근로제라도 시간을 좀 늘리자. 예, 52시간 넘어서. 예, 예.
늘리고 이 출퇴근 시간도 또 하루 며칠 출시 바로 앞두고는 2, 3일은 예, 뭐 좀 좀 더 일하자. 야근 밤샘 가까이 있게 일을 하자. 이것까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허용돼 있거든요. 지금은 허용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좀 예. 미리 이제 지정을 해주면 예, 예. 대신 이제 지금 정부가 개편하려는 거는 자꾸 미리 지정하려니까 헷갈리고 그래서 귀찮으니까. 예, 그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해서 네. 탄력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유연근무제랑 예. 사실 현재 개편안의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좀 모호하거든요. 좀 근데 모호해요. 개편 방안 안에는 탄력제가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유연근무제가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도입 요건이 까다롭고 사전에 확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예.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완화하겠다라는 표현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편한 대로 예. 조금 더 근로자 대표 합의나 사전 고지나 이런 거를 좀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60시간 64시간까지 일하거나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하루에도 12시간 한도를 넘어서서 탄력제에서는 12시간을 못 넘거든요. 13시간, 14시간 뭐 이렇게까지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조금 더 쉽게 합의 없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걸로 여겨집니다.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아서. 명확하게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 예.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고용노동의 예를 든 게 그거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신제품 출시 전에 바쁘지 않냐. 예. 그러니까 좀 바쁘게 이때 일을 좀 덜 할 수 있는 오히려 환경을 만들고 예. 출시대 끝나고 약간의 이제 모니터링할 시간 지나면 한가하니까 이때 좀 쉬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건데 예. 현행 제도상도 그게 신제품 출시를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내일 할까? 이건 아니니까 미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행 제도화에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IT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을 없애자는 거는 그쵸. 시키고 싶을 때 시키겠다는 거다. 예. 예. 일감에 따라 사람의 리듬은 무시하고 일감에 따라 변동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인원은 최소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여유를 낮출 수 있죠. 예. 이 일의 변동에 따라 사이클 맞추지 않고 밑에 맞춰버리면 예. 최소 인원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여유 인원이 없습니다. 휴가를 있는 휴가도 못 찾아 쓰는 이유가 여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면 대체력이 남한테 없으니까요. 피해를 주는 거고 물론 문화와 관행도 자리 잡지 못한 면도 있지만 예.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그 기업이 뭐 몇 달 일하다 망하면 가능하겠죠. 뭐 그러니까 망할 지경까지 되면 예. 조업이 단축돼야 가능한 예.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일감에 따라 변동해서 여유인원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주는 아닌데 또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두 가지 쟁점 중에 하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주 60시간씩 일해도 우리 몸은 멀쩡한가? 예. 그리고 예전에 탄력 근로제가 있는데 왜 근로시간 개편을 또 내놓느냐? 그거는 이제 미리 예측 가능한 거에 상관없이 일을 시킬 수 있게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정부가 밝힌 바는 없습니다. 추정컨대 그렇다는 거고요. 그 문구는 그 사전 2주 전에 통지 최소한 하는 게 돼 있어 2주 전엔 정해져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완화하겠다라는 표현을 담고는 있습니다. 개편안 내요. 예. 그다음 그런 게 노사합의 있으니까 예. 사용자가 좀 불편해지더라 이런 거군요. 사용자가 이제 그때 필요에 따라 할 수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예. 도입 요건 완화를 이런 뭐 탄력제를 확대하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대통령이 한 얘기들을 쭉 봤는데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지금의 탄력 근로제보다 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더 시키고 싶을 때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쟁점은 특히 MZ 노조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쉴 때 쉴 수 있냐? 몰아서 일한다. 이거 일단 좀 힘들다. 우리 몸이 못 버틴다. 니듬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쉴 때 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잘 못 쉬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소장님이신데 산업노동정책연구 소장님이신데 거기는 좀 쉴 때 쉽니까? 아니 사용자이자 노동자인 사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남의 지휘 명령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의 지휘 명령을 받는 시간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 시간이 내가
필요로 할 때 쉴 수 있는 시간을 예. 권리로 주어져 있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연차 휴가도 제대로 못 쉰다 하는 예, 게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현이죠. 뭐 그러니까 현재 그런 여건을 개선하겠다, 강구하겠다, 노력하겠다. 지금 제도 개편이라는 건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인데 예. 그걸 얘기하면서 그 보완 방안, 그 우려스러운 지점 또는 좋은 점은 노력하겠다, 강구하겠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담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뚜렷이 없거나 예. 명확한 방안은 있는데 그거는 피해가고 싶어서 하는 표현들일 수 있죠.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뭐 40시간제로 낮출 때부터 이렇게 이 논의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또 그리고 공짜 야근을 하는 포괄임금제로 관련돼서도요. 그래서 공짜 야근 서비스 노동이라는 게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거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비직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와 예. 영업 실적으로 승부하는 영업직 같은 경우나 뭐 고위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자문 역할을 한 이런 사람의 경우는 시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일정한 수당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썼죠. 약간 특성이 있어서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게 생산직, 사무직, 뭐 영구직 다 모두에게 다 악용돼서 확대돼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행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뭐 MZ 노조든 뭐 또 지금 그렇죠. 중견 세대든 다 이런 거에 노출돼 있는 현실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한꺼번에 쉰다 이걸 현실화돼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쉰다라는 게 꼭 바람직한 뭐 차세대 노동의 모델이 될지도 의문스럽다 이렇게 볼 수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일단 지금의 아주 명확한 쉴 때 쉴 수 있는 권리 네. 굳이 그냥 연차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제 연차와 월차가 같이 있었는데 예. 지금 연차로 다 합쳐졌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것도 못 쉬고 있는데 예. 그것도 정부가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예. 또 지금 법이 딱 구멍이 있더라고요. 예. 쉬라고 했는데 안 쉬었으면 미연차 사용에 대한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예, 1년처럼 소멸하죠. 예. 예. 그러니까 말로는 쉬어, 뭐 쉬어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얼굴 표정은 예. 쉬면 책상 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못 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일단 그때는 연차 수당도 안 줘도 되거든요. 예. 이렇게 구멍숭숭인데 또 쉴 때 쉬도록 해주겠다라는 거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사장이 다 쉬어야 돼 했는데 팀장이 안 된다고 하는 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일의 생리상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충분한 여유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연차를 다 쓰도록 인원을 뽑아놓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52시간 체제에 맞게 연차 다 소진하는 걸 전제로 인원이 뽑혀져 있어야지 가능한데 그게 이제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줄이는 게 목표이고 이번 개편 방안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예.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시킨다라는 거는 더 여유를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더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런 조건에서 휴가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지금도 못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문제고요. 저희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연차 휴가를 원래 최소 15일입니다. 입사해서 만 1년이라면 15일이고 근속 기간에 근속 만 1년이라면 15일이고 그리고 2년마다 1일씩이 추가가 됩니다. 연차가. 그런데 연간 6일도 못 쓴다는 분들이 전체의 40%가 넘고요. 특히 20대는 55%가 넘습니다. 그럼 왜 못 쓰냐 물어보니까 앞서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내가 연차 가면 그럼 내일이 그럼 없어지냐? 누군가 해야 된다. 누가 하냐? 옆자리 동료가 한다. 미안해서 못 간다. 28%로 가장 많았고요. 분위기 등 조직 문화가 16%. 일이 원래 많다. 15%. 상급자 눈치도 있습니다. 12%. 사실 되게 상당히 제가 직장인이 어떻게 보면 직장인인 저도 느끼기에 다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자. 일단 대부분 이제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못 쉰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고용노동부 개편 방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근로자 휴가 조사를 근거로 예. 71%가 소진한다 이렇게 어. 근거를 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정확하게 이런 결과랑 예. 사실 상당히 배치되죠. 우리의 감성하고도 사실 상당히 배치되죠. 정확한 조사였는지 의문시된다. 그렇죠. 그걸 중요한 근거로 삼아서 29%만 더 쓰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서 크게 어렵지 않은 일에 뉘앙스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적나라하게 이게 현실에 가깝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또 생산직들도 노조가 강한 일부 대기업들은 그런 연차를 다 소진하거나 또는 연차 수당을 다 미연차된 거는 사용하지 못한 건 수당을 다 충분히 주거나 이러는데 예. 안 그런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예. 실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특히 MZ세대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85%뭐 적게 잡아서 그보다 더 늘은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로 분류 안 되는 특수고용 이렇게 따지면 더 많은 수가 그게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뭐 임금 체불 부당 노동 행위 뭐 부당 해고도 많은데 예. 이 노동 시간 연차 휴가까지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하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주에 한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코너에서 소개하기도 했는데 MZ 세대들은 회장 나와라 부회장 나와라 눈치 안 보고 다 말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MZ 세대들의 그런 스타일이 바로 쉴 때 쉴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지금 60시간, 69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고용노동부 핑계를 대고 있는데 장관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지 않냐. 다들 눈치 보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도 예. 왜 MZ만 무슨 용사냐. 예. 우리도 말 못한다.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뭐 이게 그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고 그 중요한 노동 개편 방안의 지표로 삼은 것 자체에서부터 예. 답은 정해져 있고 고용노동부는 그걸 완수해야 될 임무만 떠안아서 이게 굉장히 추가로 이미 탄력적으로 충분한 유연성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쥐어짜려니까 일간 주간 경계를 없앤다는 굉장히 무리한 수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시간도 집중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나고 예. 생활 리듬의 파괴가 더 심각해지는 그리고 좋은 얘기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든 기성 뭐 중견 세대든 다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거를 잘 답을 정해서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뭐 뼈 맞히다 보니까 예. 그냥 너무 오판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뭐 일부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사실 임금도 그런 임금 채권이 많이 있는데 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회사가 부도나서 어려우면 못 주는 거고. 네. 그리고 연간 단위로 그 앞서 60시간 벽을 허물 때 한 9개월 엄청나게 죽으라고 일하고 이제 석 달 쉬려고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예. 그래서 쉴 때는 없고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뭐 체불에 대해서 체당금 제도로 뭐 보완은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우선 변제하고 나중에 채권으로 회수하는 예. 건데 그런 이제 노동 시간에 관련해서는 감독과 규제가 제대로 일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해고 문제 뭐 그렇죠. 저 임금 체불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 감독하기에도 산업 안전 문제도 심각하고 그 문제를 다루기에도 충분하지 않아서 노동 시간 같은 거는 좀 다툼의 여지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기록 관리가 된 것도 아니고 이거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해 버리죠. 노동자들 권리를 찾고 싶어도. 예.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개편 방안으로 그 제도로서 정부가 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할 수 있게 해줄 거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퍼뜩 들었는데 당연히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게 해주는 건데
쉴 때 혹시 못 쉬게 해주면 소송 걸어서 권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법이 다 있는데라고 했는데 그것 예. 때문에 변호사 비용 되면서 소송 갈 수 있으면 누가 노동자입니까? 건물주하고 있지. 예, 지방노동위 중노위해서 행정심판해서 뭐 최소 4심 이렇게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작고요. 그 사이에 해고되겠죠. 그렇죠. 뭐 어쨌든 그 해고 싸움도 또 해야 되겠죠. 이런 그 구제 절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만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서민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는 예, 너무 어렵죠. 우리 문화에서 사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계속 고용은 포기한 걸 전제로 할 그렇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얻을 수 있는 반사의 실익은 너무 적어서 다 그래서 묻히는 거죠. 노동시간 문제가 제대로 안 달아지는 이유는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예. 회사 측 변호사들이 와서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하면 바로 손을 들고 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겠죠. 예,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소송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거 차별로 입증돼봐야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차별 구제, 차별로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서 해고를 감수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노동시간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제도로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예. 그 경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는 이미 장시간 노동 체제 그리고 기업들이 장시간 노동 문화에 익숙하고 틈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조건에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를 기업들에게 주고 이 사회에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렇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도록 하겠다. 기업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건 상당히 현실을 모르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혹시 대통령이 어제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확실한 담보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쉴 때 쉴 수 있는 담보책에 대해서 국민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문가이신 김 소장님께서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예. 쉴 때 쉴 수 있는 담보책. 쉴 때 쉴 수 있는 것은 사실 회사가 지배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노동자의 권리로 뭐 개인이 뭐 딱 시간 되면 퇴근 자유롭게 하고 이런 개인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 다음에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충분한 고용을 확보해야지 되는데 그 충분한 고용보다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있는 사람 장시간 노동시키는 걸 계속 선호하는 예. 이 관행 속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인데요. 이제 1.5배로 받아서 한꺼번에 쉴 수 있다 이건데 현재 비슷한 제도로 보상휴가제가 이미 있는데 사문화돼 있다시피 하고 일부는 활용하긴 하죠. 그걸 또 조금 더 정교화하는 게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인데 예. 그걸 가지고 이게 휴가 촉진 방안이 되지 않죠.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예. 우리도 너무 놀려고만 하지 말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기도 하고요.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예, 잘 쉬는 게 경쟁력입니다. 또 한편으로 열심히 일하는 시간만큼 쉬는 시간. 예, 그러니까 뭐 게으를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는데요. 쉬는 예. 시간이 가지는 그것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예. 사실 디지털 시대, 뭐 혁신이 강조되는 시대, 새로운 창의력이 강조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자산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경계선을 잘 설정해 주는 게 사실은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자 해서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라는 의견도 냈는데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약에 그렇게 일하고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가면 국방부 장관이 일을 대체합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사실은 저도 뭐 갑자기 일을 많이 하고 제주도 한 달 살기 한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대체하기도 그렇고 예. 각자의 업무들이 좀 예를 들어서 누군가 흔히 이제 공무원들은 정부로 정해져 있지만 네. 많은 직장들이 그걸 두고 다 대체하게 여유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제주도 한 달은 못 사는 거죠. 예, 예. 그 집중적인 장기 휴가를 갈 수 있으려면 예. 같이 쉬어야지 가능합니다. 어. 집단적인 노동이 많죠. 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다 팀 단위, 부서 단위, 뭐 회사 단위로 움직이는 거고 생산직은 사실 공장을 멈춰야지 쉬는 거거든요. 그렇죠.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르바할 수 있는 기간은 여름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다 휴가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장기 휴가를 가기 때문에 파리가 한 달 동안 뭐 공백 상태가 되는 것도 같이 다 쉬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쉴 수 있는 문화와 관행과 이런 제도 설계가 있지 않으면 사실 장기 휴가가 보편화되기 힘들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물결이 점점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만큼 또 잘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젊은 세대는 특히 또 많이 그런 생각을 직장에 목숨을 걸지 않고 자기 삶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일과 삶을 조화시키는 문제를 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관행이 좀 더 자리 잡고 좀 더 적게 일하고 다 같이 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사실은 장기 휴가가 가능한 그런 관행도 정착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른바 극히 일부 사람들의 성공 신화 같은 것도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뉴욕의 아주 유명한 금융가, 어떤 뭐 벤처기업 미국의 또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사장. 저는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일만 했어요. 성공 신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금융가나 정말 어떤 특정 뭐 스포츠 선수나 분들은 이제 시간당 임금이 금융가들도 뭐 연봉이 100억 미국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시간당 임금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면 저도 잠 안 자고 한 시간에 몇천만 원 되면 일하고 싶겠죠. 근데 그건 그분들 얘기고 그리고 전 세계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남이 일하라고 해서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못했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강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명령을 받아서 구속돼서 노동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시간을 내가 심에 쓰든 더 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데 쓰든 그 시간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더 열심히 노력해 뭔가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여유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 노동 시간이 누가 하라 그래서 강요에 의한 노동 시간이 그만큼 길지는 않을 것이다. 성공한 분들은.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시간당 몇천만 원씩 주면 다 일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자리는 별로 없다는 거 하고 댓글에 많은 의견들이 왔습니다. 제가 몇 개를 소개하고 그중 2분께 영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목민님께서 우리나라에서 한꺼번에 쉬는 게 말이 되냐? 영원히 쉬면 모를까? 죽고 나면 산재가 뭔 상관입니까? 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다혜님, 주 62시간 일해도 정당한 보수 못 받는 것부터 개선해 주세요. 이거 경험담이신 것 같아요. 주 62시간 일할 때 과호흡에 심장 두근거림 장난 아니었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영 김님, 노동시간 개편은 제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논의 부탁드립니다. 탁상 공론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 내놓지 마십시오. 베르베르님, 퇴근하면 밥 먹고 자는데 지금도 하숙이에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분 일단 하숙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주말에 그래도 짬내서 영화 보시라고 영화 상품권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드렸어요. 예. 예, JH 팡님, 장기휴가 갈 수 있지 못 돌아올 뿐 의견 주셨습니다. 김종수님, 앞서 이제 저희가 나눴던 얘기인데요. 대체 근무할 사람이 없는 부서는 어떻게 휴가 가냐라는 의견 주셨고, 또 바이올렛님, 2030 세대는 뭐 간 큰 사람들이냐? 어차피 젊은 사람들도 철저한 의리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좀 김다혜님도 주 62시간 일했는데 과호흡에 심장 두근거림 장난 아니었어요라고 의견 주셔서 이분도 일단 예. 심장 두근거림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라고 영화 상품권 2장. 네.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영화표 2장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작은 위안부터 작은 위안으로 김다희님에게도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베르님과 김다희님에게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님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뉴스룸 D는 이번 금요일 날 오픈 뉴스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름한다고 했을 거예요. 이게 다